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구먼 김희연입니다. 등산가 에드먼드 힐러리가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반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요, 사실 그 전해인 52년에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때 힐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에베레스트산은 이미 자랄 대로 다 자랐지만 나의 꿈은 아직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냥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예전 우리가 꾸었던 꿈도 혹 지금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지 상태가 아닌지, 아니면 혹시 꿈을 잊고 지내는 건 아닌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꿈은 꾸다라는 자체의 의미처럼 단지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멋진 희망이니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부산 중구 광덕 안정한의원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의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는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소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건강한 분들이라면 사실 소변에 크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없을 텐데 네. 소변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이 있나요? 네, 소변은 이제 단백질의 분해 산물 중인 하나인 암모니아가 요산의 형태로서 바뀐 것을 몸속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생긴 과정인데 네. 현대에서는 그 소변과 관련된 기전들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밝혀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몸속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변의 어떤 형태나 이상이 변하면은 몸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추정한 건데 그거를 동의보감에 근거해서 어떻게 옛날에서는 바라보았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현대의학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예전에 판단들도 알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냥 생각을 했는지 정도로 들어주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이 한의학에서 소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고 나와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소변을 위장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이제 대장으로 내려가고 그것들이 하초의 영향으로 걸려져서 방광에 스며들었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은 방광에 저장을 되고 그 방광 안에서도 소변이 저장되는 것은 이제 주머니라는 표현인 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변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형태로 보는 건데 방광에 실제로 머물러 있는 소변은 아무 때나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변을 볼 때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방광과 요도의 이음새 부분에 있는 방광관략근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동의보감에서는 방광 위쪽에는 구멍이 있지만 아래쪽에는 구멍이 없다. 그래서 기화작용이 있을 때만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기화작용이 있으면 소화된 진액이 포의 겉쪽으로 이제 스며들게 되고 그 스며든 것들이
또 빈 곳에 모여 있다가 소변기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방광 위쪽이나 아래쪽에 모두 구멍이 있어서 내려오는 구멍, 나가는 구멍이 다 있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그 방광에 구멍이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구멍이 있으면 줄줄 새어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오니까 얘네는 구멍이 없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기화작용이 있어서 이제 소변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구멍은 없지만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온다고 본 건데 그게 지금의 의미로서는 방광거력들이 이제 쪼이고 있다가 풀어지면 소변이 나오는 것을 기화작용에 빗대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변 색깔로 좀 증상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바라보는 형태의 망진, 네. 아니면은 들어보는 형태의 문진, 그다음에 또 물어보는 형태의 문진, 그다음에 맥을 짚는 절진 이렇게 네 가지를 진단법을 통해서 사람을 유출을 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망진은 얼굴이나 혀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을 주로 의미하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변의 색깔이나 그다음에 맑고 혼탁한 정도를 가지고도 망진법에 이용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소변이 이제 노란색이라면은 아랫배나 간 쪽에 열이 있기 때문이고 붉은색을 띠면은 이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흰색을 띠면 하초의 원기가 허하고 차갑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소변이 쌀뜨물같이 탁하다면 몸에 습한 열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노랗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열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동의보감에서는 간열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꼭 그것은 간열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증상과 종합을 해보면은 열이 있긴 있는데 뭐 위장일 수도 있고 다른 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다른 증상과 종합을 해본다면 열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술을 마시면 붉다는 것은 이제 술로 인한 열이 있다는 건데 이 노란 것보다는 붉은 게 조금 더 강한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술 마셨을 때 소변이 더 붉어지는 것은 이제 술이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소변이 탁한 것은 스별로 본다고 했는데 스별은 이제 현대의학에서의 염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소변이 탁하면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네.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이 탁한 것이 스별이다. 그리고 현대학에서 염증이다. 이것들은 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흰색은 이제 하초가 허해진 것이라고 했는데 흰색 소변은 현대에서는 단백뇨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신장이 허약해지면서 단백뇨가 나오는 것을 옛날에는 흰색을 보고 유추했으니까 이것도 지금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소변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지금은 뭐 방광염, 무슨 요도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네. 예전엔 그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소변이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많이 구분을 했는데 그렇군요. 소변이 시원스럽지 나오기는 나오지만 시원스럽지 않은 거는 소변 분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소변이 이제 거의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소변 불통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배꼽 아래가 조여들면서 그러니까 아래쪽 복통이 있으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전포증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토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소변도 같이 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격증이라고 표현을 했고 소변을 이제 잘 참지 못하는 것은 소변 불금이라고 했고 소변이 이제 또 방울방울 흐르는 것은 인병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았어요. 그렇군요. 아니, 들어본 것도 있는데 정말 네. 생소한 말들도 많아서 설명을 네.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소변 분리부터 살펴보면 네. 동의보감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분류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설사가 계속되면 그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보는데 이럴 때는 뭐 소변기를 터주면 해결된다고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열이 하초를 공격하면은 진액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이제 열이 있으면 진액이 말라서 결국 나올 수분이 부족해져서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형태인데 이럴 때는 소변을 조금씩 스며 내려가게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비위 기운이 잘 돌지 못해서 물이 돌아가는 길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인데 네. 비위라는 것은 이제 소화기를 의미하고 이럴 때는 소화기의 기운을 다시 돌려주면은 소변도 자연스럽게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군요. 소변 분리보다 조금 더 이제 심한 형태가 소변 불통이라고 해서 더 나오지 않는 건데 폐와 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있어요. 네. 폐라는 것은 이제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병을 의미하는 것이고 융이라는 것은 늘 소변이 나오지 않는 만성병을 의미합니다. 이 폐일 때는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나오지 않는 형태이고 융일 때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데
뭐 방울방울 나오기 때문에 뭐 하루에 수십 번까지도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일단 토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구토를 시켜서 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뭐 표현에 의하자면 기가 물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기를 올려주면은 물이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소변이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설사를 시키는 거예요. 위쪽으로 구토를 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이제 설사를 시키면은 대소변은 같이 밑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사로 아래쪽으로 기운이 빠져나오는 게 소변도 어떻게 같이 끌어당기지 않을까 이런 시각에 의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소변 불통일 때 두 가지 방법에 근거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포증이라고도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건 뭐 들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점포증이라는 건 이제 배꼽 아래쪽이 좀 쪼여드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네.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변이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아랫배가 아프면서 소변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점포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소변을 이제 참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 소변을 억지로 참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누고 싶은데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빨리 달리거나 아니면 배불리 먹고 나서 뭐 화장실이 가기 귀찮아서 소변을 참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참으면서 뭐 성생활을 할 때 이럴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소변을 참으면은 물의 기운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운이 방광을 압박함으로 방광이 이제 뒤틀리니까 배가 아프면서 소변이 안 나오는 건데 이 물이 기운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참으면은 방광의 압력이 상승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걸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뭐 물의 기운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포증이라는 것은 임신한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원래 몸이 약했던 여성분들,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었던 여성분들, 그 다음에 성질이 조금 급하신 여성분들, 또 평소에 만난 것들 많이 먹는 여성분들이 임신했을 때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된다고 하고요. 이 동의보감에서는 점포증에 음양율법이라는 거를 실천을 권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 방법은 이제 소변이나 대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차가운 것을 아랫배 쪽에 댔다가 그 다음에는 따뜻한 것을 아랫배 쪽에 댔다가 이 방법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파 밑부분을 잘라서 뭐 볶은 것을 배꼽 밑에 찜질하거나 아니면 소금을 배꼽 위에 두고 뜸을 뜨거나 아니면 우렁이를 배꼽에 붙여도 소변이 나온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네. 이제 유의성 있는 것들을 동의보감에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현대에서 응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겠지요. 요즘에 우렁이를 배꼽에 붙여놓고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서. 이제 뭐 찬 거나 따뜻한 거를 예. 반복해서 올리는 것 정도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들은 좀 유의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완전 이 광격증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요? 네, 광격증이라는 거는 이제 위쪽으로는 토를 하면서 아래쪽으로는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인데 소화기 증상과 비뇨기계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또 광격증이라는 건 이제 소변이 안 나온 증상들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영추라는 한의학 원전에서는 이제 이 원인을 오장에 있는 음의 기운과 육부에 있는 양의 기운이 모두 이제 고르지 못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표현하기는 육부에는 이제 사기가 머물면 양백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이 양백이 고르지 못하면 기가 머물게 되는데 기가 머물면 또 양맥이 성해지고 아이고. 오장에 이제 사기가 있으면 음맥이 또 고르지 못하고 음맥이 고르지 못하면 혈이 머물게 되고 또 혈이 머물면 음맥이 상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줄줄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이해할 수 적혀져 없는 있는데 말이었죠. 네. 물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네, 이제 쉽게 그러니까 쉽게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음기가 성해진 것은 양기와 이제 조화되지 못하니까 그거를 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양기가 이제 성해진 게 음기랑 조화되지 못하는 거는 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광격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설사를 시키면서 막힌 기운을 소통해 줘야지 그 소변도 나오지 않으면서 토하는 게 멈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좀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요즘엔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요실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이런 뭐 동의보감이라던가 아니면 옛날 한의학 서적에는 네. 이런 요실금은 어떻게 적어 있나요? 네, 소변이 이제 나오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자기도 네. 모르게 이렇게 새어 나오는 그렇죠. 것을 요실금이라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뭐 유뇨증 혹은 소변 불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뇨증은 이제 방광이 수축하지 못해서 생기는데 신장과 방광이 다 허약하면 방광 안쪽의 기운도 충실하지 못해서 방광이 이제 저절로 열림으로 소변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결국 방광 잡아주고 있는 그 과력근이 힘이 빠졌을 때 이제 줄줄 새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로도 상통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증상들은 밤에 음기가 성해지면 더 심해지고 하초에 혈이 쌓였거나 허로로 속이 상해도 소변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하초에 혈이 쌓이거나 음기가 성해진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방광에 염증이 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네. 허로가 생겼다 이런 거는 이제 관략근 잡아주는 힘이 약해졌다 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내경을 인용해 가지고 물의 근원은 신장에 있고 그 끝은 폐에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천하의 물이 아래에서 위로 두루 통하므로 하초뿐 아니라 폐가 허해도 소변이 저절로 나오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방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몸은 이제 수분은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뭐 폐라든지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동의보감에 소변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어떤 게 나와 있나요? 네, 또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네. 뭐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젊은 사람과 노인의 소변 양에 왜 차이가 있는가 네. 이런 질문도 있고 또 왜 술을 마시면은 물을 마실 때보다 소변이 더 일찍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이 궁금한데요. 있는데 네. 네, 이제 노인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마시는 물의 양은 같은데 젊은 분들의 소변량이 훨씬 적고 노인분들일수록 소변을 더 자주 보러 가는 네, 경향이 보러 있어요. 가시죠. 이걸 옛날에 해석하는 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봄이나 여름의 기운과 이제 같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많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변이 이제 적다고 본 거고 노인분들은 가을이나 겨울 계절로 보면 그렇게 해당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더 내려가는 많다. 것만 많고 올라가는 것이 없어서 소변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 네. 술 마시면은 소변이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술은 숙성시킨 곡식 옛날에는 이제 쌀로 다 술을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그거가 술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이제 날래고 맑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보다 이제 나중에 먹어도 더 먼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것도 보면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대장으로 내려간 음식물 중에서 그 수액이 여과되어서 방광으로 스며들어간 것을 소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소변은 이제 혈액이 신장에서 걸러지면서 그 노폐물들이 액체 형태로 체외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예전의 시각과 현대 시각이 이제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또 현대의학에서는 소변을 단순히 이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설하는 과정으로만 바라보는 데 비해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소변을 단순히 노폐물 배설 과정 말고도 네. 어린아이의 소변 같은 경우는 또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노폐물이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라고 보기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응용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제 소변은 불필요한 노폐물의 이제 배선 과정이지만 내 몸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평소에 뭐 소변의 색깔이나 양이나 아니면 혼탁한 정도, 횟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다가 네. 이제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제 상담이나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원장님 말씀처럼 소변이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소변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상담이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소변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모감, 튼튼모감. 네, 오늘 주인공은 아귀입니다. 아귀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재훈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이 아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아귀는 이제 옛날부터
이 잡게 되면 어부들이 못생겼다고 해서 바로 바다에 던졌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물에 텀벙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못생긴 아기를 이제 물텀벙이라고 부르기도 오, 그래서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얘기했군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아직 아기는 이제 못생긴 외모와는 달리 맛도 좋은 편이고 영양소도 풍부해서 요즘에는 뭐 가격도 각광받고 있죠, 진짜. 네, 가격도 만만치가 네, 않은데요. 맞습니다. 아기가 이제 가장 맛있을 때는 요즘 같은 추운 겨울인 12월에서 2월 사이인데요. 이때 아기는 많이 잡히기도 하지만 네. 산란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아기는 수분이 많고 지방이 적은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고 이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흰살 생선에 이제 타우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거고 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혈증, 지질혈증 이런 데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아기의 간은 조금만 먹어도 아기 전체를 먹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간에 이제 영양소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네. 특히 비타민 E와 비타민 A의 함량이 높아서 노화 방지나 눈 건강 그리고 야맹증, 감염성 질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DHA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기는 성질이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몸에 평소에 열이 많았던 분들은 섭취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고 또 체질적으로 바라보면 흰살 생선이기 때문에 이제 목체질이나 태음인들은 아기를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 내가 이제 금체질이거나 태양인인 분들은 아기를 많이 드실수록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는 또 고래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걸로 드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아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S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시네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이는 73, 네, 키는 176, 네, 몸무게는 66이요.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다름이 아니라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 가슴도 한 번씩 뻐근한 때가 있고, 네. 그리고 머리도 많이 빠진 뒤 그 혈압약 영향인가요? 그리고 얼큰한 것을 먹으면 얼굴 앞면만 땀이 나요. 네. 그러면은 그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는 어지러움증이 없으셨나요? 그 전에는 목이 그냥 뻐근하고 술을 한 잔씩 먹으면 모임 있어갖고 만나서 술 한 잔씩 먹으면 목이 그냥 뒷목이 그냥 뻐근해 그냥 그저 흔들흔들한 것 같고 해서 보건소로 가서 이제 혈압을 쟀더니 네. 혈압이 140 나오면서 혈압약을 먹여야겠어요 하면서 그러길래 그냥
그 뒤에 바로 안 먹고 있다가 이제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도 140 거셨다면서 혈압약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서 그 뒤에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고 보니까 혈압약 먹여야 한다 해서 그 뒤부터 약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일단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머리 쪽으로 혈류순환이 좀 약해져서 그런 건데, 첫 번째 원인은 아버님이 목이 좀 뻐근한 게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거가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뒷목 쪽이 이제 많이 굳게 되면은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순환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박사님 말씀드리는 죄송한데요. 네네. 작년에는 몇 차례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막 비틀비틀하면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면 괜찮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아직 그런 거시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거시기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생기고 지금은 그러면 어지러운 게 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다행히 지나간 건데, 만약에 이제 또 생기게 된다면 가능성은 이제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던 목이 뻐근해서 생기는 거일 수가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혈압약을 드시다 보면 혈압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순환력이 일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기신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목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혈압약 타러 가실 때 병원에 들리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지러움증이 좀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혈압약 때문이 원인이라면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약의 세기를 좀 조절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나요? 이게 가슴도 가끔 한 번씩 명치 것이 그냥 뻐근하니 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네.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그러면 그냥 또 괜찮거든요. 일단은 그 명치 끝이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될 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협심증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꼭 심장 쪽 근처가 아니더라도 가슴 통증 자체로는 그쪽을 먼저 검사해 보시는 게 좋고, 그럼 이제 만약에 뭐 문제가 있으면은 협심증에 대한 대처를 알려드릴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일반 다른 흉통으로 보는 건데, 그 빈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매일 한 번씩 있나요? 아니요, 어쨌든 한 번씩 그런 기가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한두 번 그냥 거시한지가 그렇게 그냥 거시한지가 열흘 날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냥 내쉬고 몇 번 하면 그냥 그 귀가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제 심호흡을 평소에 많이 하시면 갈비뼈 사이에 있는 호흡근들이 늘어나면서 그 흉통이 좀 없어질 수가 있고, 이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으면 심전도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이랑 검사 해보고 보시면 아무 이상 없고. 그러면 네, 일단 큰 병은 없으신 거니까 가끔씩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을 먹으면 그전에는 그라 있는데 얼굴만 땀이 나요. 그 땀이 난다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열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건데, 특히 얼굴 쪽으로 난다는 거는 매운 거를 먹으면은 그 인체에 있는 열이라는 거는 상부로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쪽으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매운 거를 먹어서 땀을 흘려서 도움이 되는 체질이 있고, 또 그게 오히려 해가 되는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아버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체질 검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땀을 흘려도 괜찮은 체질이다 이렇게 듣게 된다면은 뭐 매운 거 가끔씩 드셔서 땀 나는 게 나쁘지는 않고요. 만약에 땀을 흘리면 안 되는 체질입니다, 이렇게 들으신다면은 매운 거를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땀이 나는 거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혈압약 관계로 그렇게 머리가 빠지는가요? 혈압약과 탈모는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혈압약에 당연히 약이라는 거는 이제 작용이 있고 반대되는 작용이 있는데, 탈모 같은 경우는 혈압약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약 타러 가셨을 때 여쭤보시면 되는데, 혈압약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관계 없다 봅니다. 혈압약을 바꾸기 전에는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혈압약을 바꾼 뒤부터 그냥 머리가 더 빠진 것 같아서 혈압약 관계인가 그런 박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약에 대한 거는 이제 병원 약을 주시는 선생님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또 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3개월이든 1개월이든 한 번씩 병원 가셔서 약을 타러 가실 텐데, 그때 꼭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1개월마다 가서 뭐 이상 있으면 말씀드리고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괜찮다고 그러셔만 해요.
이게 그냥 탈모가 꾸준히 괜찮다고 들면 하던가요? 된다면서. 네,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네. 그리고 약주로 가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집에서는 정상인데 병원에 가면 그냥 높아요. 그거는 이제 집에서 잴 때는 휴식기를 많이 취한 다음에 잴 혈압이 안정적인 거고요. 병원에 이제 가시면 사람이 또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게 그런가 그냥 그렇죠. 혈압이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 가셔서 재실 때도 한 2, 30분, 뭐 길면 2, 30분 정도 쉬셨다가 재면 조금 더 안정된 혈압이 나옵니다. 그거를 토대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데 이상은 없구만요. 지금 이게 제가 들었을 것이 없는 때는 뭐 거예요. 특별히 몸속에 막 심장이 안 좋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버님, 예. 네, 원장님 말씀 예. 참고하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52-823-2000번, 05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53이고요. 네, 몸무게 40, 네, 나이는 69세.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어떤 게 좀 불편하신가요? 작년 12월 달에 위 네. 내시경하고 네. 대장 내시경을 하고부터 네. 예, 밥 먹는 게 많이 불편해요. 식사하시는 게 불편하시고, 네. 예. 그러고 그 결과가 뭐로 나왔나 하면은 역류성 식도염. 네. 그러고 위가 좀 얇아졌다 하고요. 위가 넓어졌다고요? 아니 얇아졌다. 얇아졌다고? 네네. 예. 왜 먹는 게 뭐 조금이라도 먹고 나면은 이게 얹혀있는 거 모양으로 자꾸 목에 걸리는 거 같고 네. 소화도 안 되는 거 같고요. 네, 좀 속쓰림도 있으신가요? 속쓰림은 그게 없으시고. 네, 일단 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일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기본적으로 관리하실 때는 일단 역류성 식도염을 뭐 체질을 알면 더 좋은데 그거 관계없이도 관리하는 방법은 식사를 우선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좀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밥을 못 먹게 돼서 그러니까 밥을 좀이라도 먹게 되면 여기가 네. 위가 불어난 게 또 뭐 걸리는 맹이처럼 그렇고요. 네, 그래도 그러고 네. 저 병원에 가서 물으니까 그 네. 장 운동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참 먹는 게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변비도 많이 심하고 네. 그런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어차피 어머니께서도 궁금하신 거고 저도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식사는 꼭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식사하는 게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 네, 소량으로 하시고요. 그거를 꼭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뭐 지금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먹었다가 아니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안 먹었다가 3시간 뒤에 먹었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양은 안 많아도 돼요. 네, 그리고 음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피해 주셔야 돼요. 뭐 밀가루 제품이라든지 면이나 국수, 인스턴트, 만두 이런 거 전부 피하시고 그냥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웰빙 식단을 위주로 그러니까 밥이랑 나물 반찬이랑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고요. 혹시 체질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체질 검사는 안 받아봤는데. 네, 그거를 알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새끼 규칙적으로 반드시 소량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그 자연 식단에 가깝게 드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소화는 조금 더 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변비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변비도 이제 결국 소화기 증상이랑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변비는 식사량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장 운동이 안 돼서 그래.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 우리가 이제 아, 다이어트만 하더라도 갑자기 젊은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량 줄이면 변비가 생겨버려요. 원래 음식이 뭐 음식이 먹고 소화돼서 그게 대변이 되는데 지금은 먹는 과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변비는 이제 예.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고 또 대장 운동 활성화 시키려면 그냥 산책을 많이 하셔도 되거든요. 너무 집에만 계시는 거. 산책을 예, 네. 거기 운동을요. 네, 걷기 운동은 많이 하실수록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대장에도 그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변비라든지 소화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죽 같은 거는 자주 먹어도 됩니까? 죽도 괜찮아요. 죽도 드셔도 되는데 그거를 규칙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죽을 드시면 예. 됩니다. 식사든 죽이시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본인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니에요, 남편입니다. 그렇군요. 남편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이는 69세고요. 네, 키는 173cm, 네, 체중은 66kg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증상이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결론은 목을 안 흔들던 목을 이렇게 앞뒤로 아주 어디 걸림이 없이 그렇게 흔들거든요. 네, 계속 좌우가라기보다는 앞뒤로 목을 흔든다는 거죠. 네네. 근데 네. 이제 그 양반이 술을 좀 즐거우시고 직업이 운전입니다. 네,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이라고요. 반주로 날마다 아, 드십니다. 네, 음주를 많이 하시고 운전하시는 직업이시고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 지인들이 네. 그 고개를 앞뒤로 흔든다고 운전할 때 그래서 집에서 식사할 적에나 물어보세요. 네. 고개를 집에서도 흔드냐고 해서 아닌데요. 음, 그랬는데 엊그저께 밖에서 식사를 하려고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목을 앞뒤로 아주 그냥 네. 걸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흔들어요. 흔드는 게 그래서 있으시고. 왜 그렇게 목을 흔드세요? 그랬더만 본인은 모르신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게 혹시 음주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보면은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네. 핸들을 잡으면은 조금 후에 그렇게 목을 앞뒤로 네. 이렇게 그냥 오뚜기가 흔드는 것처럼 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흔들어서 아니 지금 목을 흔들고 있다고 하면 본인은 모른다 그래요. 지금 어떤 검사를 좀 해보신 상태인가요? 일체 다른 검사는 아직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능성으로 지금 들어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그냥 음주로 인한 음주가 과다돼서 떨림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음주 많이 하신 분들은 손을 떨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 그냥 목으로 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파킨슨 증상일 수가 있어요. 뭐 보행이 종종 바뀌고 뭐 손도 떨리고 이런 다른 증상들도 동반이 된다면 파킨슨 증상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아주 드물게 뭐 헌팅턴 무도병 이런 것들 때문에 춤추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몸을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증상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술은 당장 금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기질적으로 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네. 들어봤을 때 우선해 주셔야 될 건 금주입니다. 그러면 그게- 세 번째 원장님 얘기하셨던 그 병명이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세 번.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건데 이거는 되게 발병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들이 책으로 공부할 때만 있는 거지 실제로 많이 접하는 질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네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냥 음주로 인한 진전으로 떨림으로 보시고 우선은 금주를 하시면서도 금주한다고 바로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떨림 네. 질병은 생겨버리면 없애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뭐 약으로 이제 계속 심해지는 걸 늦추거나 유지하는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네. 우선은 중단을 바로 금주를 하시면서 이제 상세 검사를 해가지고 병명이 뭔지를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 없이 떨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더욱더 음주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혹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하고 좌우로 흔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앞뒤냐 좌우냐에 따라서 뭐 앞뒤면 이병이고 좌우면 이병이다. 그렇게 나누는 거는 일반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저 혹시 운전을 한 대여섯 시간씩 해야 되니까 네네. 거기에서 오는 어떤 긴장이라든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를 본인이 의식을 못하는 거는 떨림이 맞기는 맞거든요. 네. 아, 전혀 의식을 못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음주가 아니고 운전 습관에 따른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본인이 지금 상태로는 나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양반은 많이 심각하게 본인이 못 느끼시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계속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 그 정도나 세기나 빈도가 더해질 네. 확률만 있는 거죠. 네. 전혀 지금 금주를 할 그 양반 생각이 전혀 없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주를 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병을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병원을 데리고 가셔서 검사 결과가 이게 딱 나왔다 이런 게 있어야 오히려 실천을 잘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파킨슨 증상은 저희들이 그냥 간단한 지식으로 알기는 막 손이 떨린다든지 숟가락을 그렇죠. 못 잡으시다는 네네네. 그런 증상을 알고 있는데 네. 목 떨림으로도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드물게는 올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도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좀 낮아 보이는데 지금은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들어서만 제가 알기가 좀 어렵네요. 네. 뭐가 됐든 금주는 당장 해주셔야 되는데 금주가 아마 쉽게 하려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가지고 이제 심각성을 뭐 다른 의사분들한테 들어가지고 깨달으셔야 실천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혹시 그 알코올성 치매의 어떤 증상을 일부분으로도 혹시 염려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꼭 그 떨림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반주를 계속 드시면서 어떤 네. 다른 몸 떨림이 나타난 거니까 알코올성 치매도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네요. 치매가 지금 바로 심각하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나중을 네네. 위해서라도 금주는 지금부터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아버님이랑 네네. 꼭 한번 병원에 검진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자 상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4474 쓰시는 분. 전 64세고요. 키 150에 몸무게 50kg 여성입니다. 소변을 볼 때 한 번씩 싹 못 봐요. 3-4번 내지 4번 힘을 줘야 볼 수 있는데요. 한 2년쯤 됐고요. 딱히 불편한 것은 없는데 혹시 병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 증상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는 뭐 소변 분리, 아주 심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소변 불통까지는 아닌 것 같고 소변 분리 증상인데 이제 이 증상이 있을 때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만 보고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3-4번씩 이제 힘줘야 볼 수 있는 거라면은 병이 좀 일종의 병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년 정도 됐다고 얘기하시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그 병원을 가셔가지고 기본적인 소변 검사부터 시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방광염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략근이 잡아주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푸는 게 자유자재로 안 돼서 수임을 많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8655 쓰시는 분. 남편이 3년 동안 소변에 혈뇨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전립선하고 상관이 있나요? 허리 통증도 있고 나이는 40세입니다. 3년 동안 3번 검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혈뇨라는 거는 이제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인데 네. 눈에 보이는 실제로 피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놀라서 바로 관찰이 그렇죠. 되는 혈뇨가 있고 또 네. 현미경적 혈뇨라 해서 내가 뭐 눈으로 봤을 땐 전혀 그게 없는데 소변 검사를 해보면은 혈액 성분이 같이 섞여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혈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전립선과 관계를 짓지는 않고요.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 속에 있는 사구체, 그 여과되는 과정 중에 원래 피가 안 딸려 나와야 되는데 네. 딸려 나오는 그 구멍이 뭐 커졌거나 아니면은 혈액이 이제 유출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립선과는 관계가 짙지 않아요. 근데
검사상 뭐 다 이상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켜보는 형태에서 더 심해지지 않는지 관찰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1315 쓰시는 분, 저는 키 178에 체중 80kg, 나이는 30살입니다. 제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요. 오래 걷다 보면 다리도 저리고 힘이 드는데요. 문제는 꼭 그렇게 오래 걸으면 소변이 많이 마렵습니다. 측만증을 고치면 소변 횟수도 줄어들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다리가 저린 것은 측만증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측만이 있으면은 뭐 팔이든 다리든 아니면은 방광이든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들의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 호소하시는 이제 소변 마려움은 측만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꽤 측만증과 지금 소변이 마려운 증상은 관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측만증을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은 소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작진이 순차적으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